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3억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서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인드에 가까운 건데요. 바로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아무리 독서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집안의 빚 때문에 우울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보다 먼저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인 것을 증명한 존재를 수없이 보고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무슨 독서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독서가 재화 창출이라는 것을 정말 깊게 느끼고 완전히 각인시키고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한 독서와 느끼지 못하고 한 독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한 사례를 정말 수없이 봤지만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빵집 라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씨름 선수 강호동 대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이 강호동 대표가 어렸을 때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9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몸으로 키우셨는데 당시에 강호동 대표가 혈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치료비만 150만 원 그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혈유병은 간단히 설명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피가 났을 때 쉽게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는 매일같이 김밥을 싸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이제 못 벌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집은 월 7만 원 정도 월세 단칸방에 살았는데 쥐가 계속 나오고 화장실은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 생긴 이복 형제한테 폭력을 많이 당했죠. 또 어머니가 없을 때만 주로 때려서 아주 더 마음고생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복 형제한테 맞아서 이제 생긴 코피가 3개월 동안 안 멈춰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학교에 가서도 혈유병으로 인해서 왕따 당하고 괴물이라는 그런 놀림도 계속 받았죠. 정말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매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강호동 대표의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역경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가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얻었고 또 정주영 회장님의 책을 읽고서는 서울로 상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고등학생 때 단돈 5만 원만 들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도 이제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노숙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노숙자들의 그 눈 풀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신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내서 설거지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설거지를 하루에 이제 15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호동 대표는 책을 계속 빠짐없이 읽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면 네가 무슨 성공이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 책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내고 계속 큰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6살 때 1억 1천만 원 정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호프집을 열었는데 열심히 해서 월 매출 7천만 원 정도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 당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돈을 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마케팅 대행사가 돈을 받고 이제 도망친 겁니다. 크게 사기를 당한 건데 이때도 강호동 대표는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있는 마케팅 책을 거의 다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계속 습득했고 자신의 가게에 마케팅을 잘 적용해서 또 주변의 다른 상인분들한테도 마케팅 지식을 전수해주면서 매출을 올려주는 데 기여를 해나간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해준 덕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와이프와 함께 홍콩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에그 타르트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서 사 먹고 있고 먹어보니까 또 맛도 있어서 그때 책에서 봤던 문구가 떠올랐던 겁니다. 디저트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구절이 떠오른 거죠. 책에서 봤던 내용과 자신이 직접 먹으면서 느낀 에그타르트의 맛이 결합되면서 디저트 전문점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열게 된 디저트 전문점이 연매출 90억을 이제 돌파하면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강호동 대표가 그 단칸방에서 살던 때부터 연매출 90억의 CEO가 되기까지 독서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호동 대표는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삶에서 몸소 증명한 인물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점을 더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해드린 이야기 말고도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인 것을 증명한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보셔야만 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이걸 계속 되새기시면서 정말로 책에서 재화 창출의 노하우를 얻고 실제로 재화 창출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가 왜 20대부터 아버지 빚도 갚아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다 월 3억 넘게 벌 수도 있는 그런 최고 소득을 거두는 심리 전문가로 살 수 있는가를 느끼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걸 느끼신다면 아마 제 앞에서 주말에 수업을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설명해도 솔직히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 못해요. 이런 걸 제대로 느껴보려면 여러분 눈앞에서 독서를 통해서 재화 창출을 최고조로 최대치로 제대로 한 사람을 정말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 느낄 수 있을 때만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 센터에서는 바로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